조윤선 정의는 지난 11월 30일 날 1차 기간 보고 시에 대표 선서를 하신 적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정인 선서는 구순성 정인께서 대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순성 정인은 발언대로 정인 선서대로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구순성 정인이 그동안 청문회 정인 채택되어서 많은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인 선서를 받는 이유와 정인 선서 요령에 대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 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정언을 거부하거나 정언 중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국회의 건의를 해소한 때 선서한 정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국회에서 정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정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정언,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정언하라는 취지입니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반로가 염려가 있는 정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구순성 정인께서 발언돼서 해주시고 다른 정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순성 정인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다시 하겠습니다. 자, 구순성 정인 선서하면서 오른손 같이 들어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1월 9일 증인 구순성.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그럼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용주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예, 오후에 증인으로 참석한 조윤선 증인이 특별히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증언 선서를 했기 때문에 그 증언 선서 효력이 유지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조윤선 정인은 11월 30일 기간조사 보고시에 대표 선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신은 기관 증인의 자격으로 증언을 한 것이고 오늘은 개인 증인 자격을 한 거기 때문에 오늘의 있을 증인의 선서가 신빙성을 담보받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증인 선서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만약 오늘 증언 내용 외에 위증의 내용이 있어서 추후 고발 여부가 검토가 되냐면은 조윤선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어야 됨이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자, 그 부분은 이용주 의원께서 위원장으로서 정확히 해두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위원회가 동행명령장 발부 의결에 의해서 출석한 정인입니다. 이상 됐습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장관은 오늘 정인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 그럼 오전 신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정의당 윤소아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정의당 윤소아입니다. 구순성 증인 통행명령장에 따라서 온 건가요? 그냥 마음이 변해서 온 건가요? 동의명령장에 의해서 왔습니다. 네. 조윤선 증인, 불출석 사유서는 봤어요. 대단히 법리적 해석을 하면서 제출했던데 장관입니다. 현직. 당연히 국정조사에 나서야 되는 것은 임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오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 저는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응하여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지난번 국조특위에서 소위 블랙리스트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답변한 것이 위증의 의혹이 있다고 특검에서 고발 요청을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응해서 이미 저에 대한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제가 오늘 어떠한 말씀을 다시 드리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서도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도록 허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러면 증인께서는 여전히 특검 수사를 통해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고 증인이 깊이 관여해 왔다는 그 사실을 지금 현재 부정하는 거네요. 그리고 그럼 그동안에 국회에서 국감 때도 했고요. 국정조사 이합전 기관 때도 했고 그 입장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의원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저는 이 국조특위에서 위증으로 고발이 된 피고발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만약에 제가 그렇게 고발이 되지 않았다면 성실하게 답변을 다시 재차 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미 저를 고발을 하셨고 저는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에 관한 그간의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되었던 아니면 검찰이 되었던 그러니까 저를 소환하는 당국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증인, 블랙리스트 부분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는 국민 앞에 털고 가야죠. 새로움을 위해서. 예, 간단하게 좀 답해 주세요. 예. 사실은 제가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주신다면 이번 이 오후에 제가 발언 이렇게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준비해온 이 사과의 말씀을 좀 전해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따 위원장님께 청해서 듣기로 하고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총괄하고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실무책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승인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겠는데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과제 중에 문화융성이 있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지금 9,473명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문화융성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대학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위원님, 그 점에 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서 이따가 허락하시면 제가 마련해온 이 문안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질영 전 장관은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한 김소영, 신동철, 정관주 그 밑에서 실무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는 증인이 정무수석 할 때 처음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 그 전에 위원님, 만들어진 건가요? 제가 재차 말씀 올립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제 답에만 이야기 나중에 그 설명을 따로 얻어서 하시더라도 예,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앞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이미 위증으로 고발이 된 상태인 관계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블랙리스트를 뛰어넘는 적군파 리스트, 네? 적군파 리스트 모르세요? 저는 그건 모릅니다. 그것은 보수까지를 포함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 그 적군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군파 리스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화이트 리스트도 있더구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예, 그 부분에 증인께 관해서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블랙리스트 부분들은 특검에서 이미 다 확인되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것을 주관하고 했던 총책임자로서 입장을 말씀 한번 해보시라 말씀이에요. 위원님,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이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돼서 제가 마련해온 문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허락 하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총괄적으로 좀 보고하러 여기 오신 거예요? 문건 준비해가지고? 지금 제가 질문한 것에 단답형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시라고. 의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에서 제게 허락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 이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장관 취임 없는 이후에 사정이라는 것을 10월부터 해명해 주시기를 11월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리스트 내부 문건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 전략 폐기하라고 지시한 적 있죠. 의원님, 이 자리에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아니 그러면 지금 뭐하러 나온 겁니까? 국정조사 한번 보고 내 문건으로 보고하면 되지. 그때그때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은 그때그때 답을 얻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건 업무 보고 때 하실 이야기고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마지막으로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건데 황교안 대행이 이 부분이 흔히 말해서 그때 팀장을 맡았었죠. 정치부 내에서. 그 부분은 특검 조사에서 다 소상히 밝혀서 이제 제기됐던 의혹을 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해달라고. 위원님, 거듭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런 사정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오후에 제가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의원님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소아 의원님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자, 의사진행 발언, 예, 자, 의사진행 발언을 예, 좀 하겠습니다. 좀. 예. 자, 장재원 의원. 아니 위원장님, 조윤선 증인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바로 잡으려 그래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위증을 했기 때문에 위증으로 고발당하는 피고발인 신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서 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처음에 이 위원회 운영하기 전에 특별위원회 운영 계획안을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신법이에요. 어떠한 법보다 상위에 있는 신법이거든요. 그 신법에 의해서 재판 중이거나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여기서는 출석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증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러면 오늘 왜 이렇게 합니까? 예, 그 주의를 정말 주십시오. 예, 장재원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엄영수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뭐 신문 전에 제가 볼 때는 뭐 사실이든 거짓이든 정인이 어떤 문구를 또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 들어보고 신문을 계속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윤선 정인, 정인께서는 그러니까 헌법 12조에 따른 불리한 진술 강요 금지 원칙을 불출석 사유에서도 명기한 사실이 있죠. 제가 뭐 법률과 헌법 예.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출석 사유에 따른 내용 중에는 행사소송법 제 148조 이 정언 거부권 조항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불출석 사유에 명시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법률 방어적인 지금 입장과 자세와 태도를 그렇게 유지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자 지금 이 시간부터 오전에 동행명령장 발부 소식 들으시고 지금 출석하신 거죠, 그죠? 예, 제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시고 싶은 신상 발언 그리고 대국민 또 아무래도 사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전에 제때 출석하지 못했으니까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조윤선 정인께서는 진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예,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네. 문화예술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블랙리스트 문제로 인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물론 국민들께 심대한 고통과 실망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간 문체부가 이를 스스로 철저히 조사해서 전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리스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아직 특검에서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집행에 관해서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그 전모를 소상하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기됐던 의혹과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특검의 수사 내용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치나 이념적인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이 배제되었던 예술인들께서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받으셨을지 이해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다시 한번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 자리에 계신 도종환 위원님, 또 유성엽 교문위원장님, 또 안철수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교문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도 하셨지만 저도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지원 사업이 문화예술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인 편향성이냐 이념만을 이유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신념이라는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치와 이념 논란 안에서 문화예술 정책이 완전히 벗어나서 다시는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제도와 운영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가 여러 차례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저희 문체부 직원들은 그동안 머리를 모아서 연구해서 그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 이후에 특검이 이 전모를 명확하게 밝혀내도록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논란이 된 블랙리스트 문제는 100일 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문화예술계 및 국민 여러분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야. 자, 조윤선 정인, 지난 11월 30일 날 기간 정인으로 국조특위에 출석한 사실이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신문에 답변을 한 것이고, 네. 그 답변 내용 중에 진술한 사실들이 특검 수사 중에 국회 청문회장에서 실시하면서 본인이 진술하고 답변한 내용이 네. 특검 수사 중에 발견된 그런 사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우리 국회 그 사실만 위정혐의 고발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었습니다. 예, 특검에서 고발 요청이 있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본위원회와 위원장은 오늘 사실상 앞으로 국조특위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이 특위 활동이 청문회가 오늘 마지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전에 이미
우리가 예고하고 또 정인 출석 요구서에 적시한 부분이 특검에서 고발 요청이 있었지만은 본인이 우리 위원회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본인이 위정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는 정인께서 진술한 내용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때로는 내용을 수정해서 바로 잡는다면은 그 부분이 되려 정의롭고 용기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진술인이 주장하는 대로 정인께서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한 기간 이 위원회에 와서 다시 정인을 하면은 만에 하나 내용이 조금이라도 번복되면은 또 위정의 혐의로 이렇게 고발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정인의 주장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저를 위증으로 고발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어떠한 말씀도 드리는 것이 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윤선 정인, 정인 선서에서도 왜 우리가 선서를 하겠습니까? 국회에서 정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정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국회 정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윤선 정인께서 이 불출석 사유와 올 또 우리 위원들의 신문 내용에 이중에서 진술이 엇갈리면은 이중형으로 위정 혐의로 이렇게 고발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확신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저는 분명한 사실은 이제 조윤선 정인께서 또 일국의 장관으로서 지금 이 특히 블랙리스트 관련해 가지고는 오로지 진실만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주고 또 우리 특위위원들의 신문에 진실한 실체적 진실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답변만 해주면 저는 아무 문제도 없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박영수 특검팀에서 조윤선 지금 장관 정인께 위정 혐의라는 것은 이미 파악하셨겠지만은 블랙리스트를 모른다는 겁니다. 또 지시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내용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대해서는 본인이 법률적으로 자기 방어권적인 판단을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판단컨대 이 자리에 온 것은 되려 바로 잡을 수 있는, 혹시 지난 11월 30일 날 이정희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 자리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걸 거듭 강조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본인 아까 이해운 그다음에 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이죠? 예, 의사진행 발언은 발언입니다. 2분 이내로 네.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윤선 증인은 불출석 사유에서 과거와 동일한 진술을 하게 되면 반성의 기미가 없는 위증을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자기가 진술을 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기존의 증언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면 기존 진술이 위증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안 오겠다. 둘 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거짓말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까지 국조에 와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좀 전에 사죄를 한다, 사과를 한다라는 기회를 빌어서 한 얘기는 뭐냐면 세 가지 본인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핵심 의혹을 다 부인을 했습니다. 본인은 잘 알다시피 모든 언론을 통해서 특검이 밝히고 있는 바는 블랙리스트의 작성 주범이다라는 의혹이 하나 있고, 그걸 문체부 장관으로 옮겨가서 집행을 했다라는 집행 주범의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문체부 장관이 되고 나서 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던 11월 초에 직원들에게 파기를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파기 주범
재범의 의혹이 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정무수석실의 작성, 문체부 장관으로 와서 집행과 파기, 이 세 가지 핵심 쟁점의 의혹 3관왕입니다. 이 의혹 3관왕 모두를 지금 사죄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전부 다 자기는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문화 융성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념으로 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라는 어불성설의 말장난을 하면서 국민 앞에 사기행각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발언을 오히려 위증으로 추가 고발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했습니다.